나라에서 만든 소개팅 어플이 있다면 여러분이면 하실 건가요? 도쿄에서 소개팅 어플을 직접 개발했는데 의외로 인기가 많아서 유료화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이 어플을 칭찬했다고 하죠. 한국 출산율 전 세계 꼴찌라서 답이 없지만 일본도 비슷비슷합니다. 저번 주 일본 도쿄의 출산율이 평균 1.0 이하가 나오면서 역대 최저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통계를 기록했던 1899년 이후로 가장 최저치였다고 하는데 정말 뭐든지 해보긴 해야 될 것 같네요. 작년에 일본에서 결혼한 커플 중 25%가 데이팅 어플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이런 어플들이 결혼을 하기까지 큰 도움을 주는 게 사실인가 봅니다. 어플에서 만나는 게 이제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되었어요. 일본 보험사 메이지 야스다 생명에 따르면 이런 어플을 이용하는 이유가 쉽게 만날 수 있어서, 두 번째 직장에서 만남이 없어서, 세 번째 괜찮은 상대를 선택할 수 있어서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 출산율 꼴찌는 한국이지만 저출산 고령화의 원조는 누가 뭐래도 일본입니다. 이번에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합계 출산율은 1.2명, 도쿄는 0.99명으로 전국 최저가 되었습니다. 물론 1.2명인 것도 우리랑 비교하면 정말 부러운 수치예요. 심지어 우리는 전체 평균이 0.76명, 서울은 0.59명입니다. 정말로 답이 없어 보여요. 지금 매월 태어나는 아기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대로만 가면 올해는 0.6명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옆나라 불구경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죽게 생겼습니다. 평범한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 극단적인 방법이라도 뭐든지 해보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도쿄의 소개팅 어플은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 통계 자료를 보면 엄마들의 나이도 있습니다. 1980년대는 25에서 29세가 대부분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나이가 많아집니다. 작년에는 30에서 34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이 25에서 29이에요. 하지만 80년대와 비교하면 작년에 태어난 아기들의 숫자는 절반이 되었네요. 이제 일본도 1년에 70만 명 정도가 태어나는데 그래도 우리의 3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인구 동향 통계를 국가별로 비교하는데 일본이 한국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일본은 일부러 한국을 무시해서 통계 자료에서 빼버리거나 맨 마지막에 넣는 경우도 있는데 출산율은 제일 먼저 비교를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최악이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겠죠. 현재 인구를 보면 아이는 없고 노인은 많다라는 게 눈에 띕니다. 4살 이하는 400만 명인데 80세 이상은 580만 명입니다. 4살짜리 아기들 숫자보다 80세 노인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본 주택가를 걸어보면 실제로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일본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일본에서 결혼을 원하는 사람의 67%가 적극적인 결혼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일본에서는 결혼 활동이라는 단어를 줄여서 콘카츠라는 표현을 합니다. 도쿄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기회만 만들어 주더라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도쿄에서 직접 만들었다는 소개팅 어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도쿄 2명의 이야기라고 하는 어플인데 이름은 정말 촌스럽죠? 현지 반응도 찾아보니 역시 긍정적인 느낌은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 같다. 중년을 타겟으로 하는가? 무엇보다 안전한가? 부정적인 반응이 역시 많습니다. 아무래도 나라에서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우리도 좋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여기도 AI가 등장합니다. AI 매칭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하네요. 역시 나라에서 하는 건 지금 유행하는 게 꼭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런 걸 만든다면 똑같이 AI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겠죠? 얼마 전이었다면 메타버스였을 겁니다. 이 어플의 특징을 살펴보면 가치관 테스트를 통해서 당신의 가치관 그리고 상대에게 요구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AI가 궁합이 좋은 상태를 매칭시켜 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외형이나 조건만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뜻밖의 만남을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해요. 거기다 정부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상대의 정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회원 등록할 때부터 독신 증명서나 기타 개인 서류의 제출이 필수로 요구되며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고도 만나는 게 가능하다고 하네요. 가입 조건은 크게 두 가지인데 만 18세 이상의 결혼을 희망하는 독신일 것, 도쿄에서 거주하고 있을 것, 나머지는 PC, 스마트폰을 보유할 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우리랑 비슷한 게 있습니다. 필요 서류가 총 5가지인데 첫 번째 사진을 첨부한 본인 확인 서류, 두 번째 독신 증명서, 세 번째, 연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걸 제출하라고 하네요. 네 번째, 프로필 사진, 다섯 번째, 서약서가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세 번째, 연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놔라고 하는 게 참 동아시아 3개국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원가입을 보면 여기도 최종 학력과 연봉은 필수 자료입니다. 진행 단계를 살펴보면 일단 회원가입하고 온라인으로 면담 예약을 하고 마이페이지에서 내 정보, 원하는 상대방의 정보 등을 입력한 다음 가치관 진단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AI가 궁합이나 가치관에 맞는 상대를 매칭시켜 준다고 하네요. 이제 상대방과 실제로 만날 수 있는데 연락처나 메시지도 교환하지 않고 시스템을 통해서 약속 장소를 잡고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사 한 번도 안 하고 만나는 거 왠지 일본스럽습니다. 이제 서로 좋다고 생각되면 교제가 시작되고 연락처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희망하면 1대1의 진지한 교제가 진행이 되고 다른 상대방들과의 만남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마지막은 성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디까지나 소개팅 어플이라기보다는 맞선 어플이라는 느낌이네요. 일본 정부에서 결혼 장려, 출산 장려를 위해서 만들어둔 어플이기 때문에 의외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어플이 소개되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환영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출산율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서 다행이며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일본은 사라질 거다라는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참고로 도쿄에서는 이미 협회나 사단 법인에서도 이런 식의 미팅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거겠죠. 만 28세에서 43세의 남녀 26명이 참가비 5만 원씩을 내고 신주쿠 도심 한복판에서 미팅을 합니다. 벌써 140회 넘게 개최되었다고 하니까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작년에 일본 결혼상담소 결정사의 도상 건수는 역대 최대였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더 이상 결정사를 찾는 게 아니라 어플을 통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결혼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비용 문제가 있을 거고요. 더 쉽고 빠르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는 어플의 이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도쿄에서 우리로 치면 듀오나 가영 같은 결정사들을 초청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결혼 활동과 관련된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만남부터 결혼, 임신, 출산, 육아까지 끊임없이 지원하는 저출산 관련 정책을 시작할 방침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듀오가 상장사였다면 전 이 뉴스 보자마자 샀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결정사에 투자하는 종목은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는 듀오가 이렇게 비상장 회사입니다. 작년 매출이 403억 원, 당기 순이익은 86억 원이 나왔네요. 듀오의 매출이 400억이 넘어간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하죠? 만약에 한 명당 평균 가입비가 1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1년에 4만 명이 비용을 낸 겁니다. 알게 모르게 여기에 나가는 비용이 꽤 크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이렇게 전 세계 가장 큰 소개팅 어플인 틴더를 보유한 매치그룹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티커도 MTCH네요. 상장 이후부터 주가는 계속 떨어져서 지금 31달러, 시가총액은 약 11조 원 정도 됩니다. 의외로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영업이익률이 20%대 후반으로 꽤 높은 편입니다. 다만 매출 성장은 확실하게 꺾인 느낌이 들어요. 작년 매출 성장률이 5.5%가 나왔으니까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게 보이면서 주가도 이걸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도 상장하고 몇 년 동안 반토막 나는 게 꽤 흔한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고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영상 느낌도 뭔가 꽤 바뀐 것 같죠? 반응을 보고 앞으로 조금씩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주식에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이 반드시 해결돼야만 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주식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일본은 한국의 미래라고 하는데 우리도 비슷한 정책이 나온다면 어떤 주식이 혜택을 보게 될까요? 일단 듀오가 비상장이라는 건 조금 아쉽고요. 그렇다고 미국의 매치그룹에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쇼퍼였고요. 저와 함께 즐거운 투자 이야기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